요즘 농촌 체류용 쉼터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0평까지 설치할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전기와 수도, 화장실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농지 하나 사서 10평짜리 집만 가져다 놓으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땅을 잘못 사면 쉼터도 설치하지 못하고 비싼 돈만 날리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쉼터를 설치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8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별빛단 이동주택 김일걸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별빛 다른 이동주택 조항업 이사입니다. 이사님,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마음에 드는 농지를 발견했습니다. 가격도 괜찮고 경치도 좋다면 일단 땅부터 계약해도 될까요? 당연히 마음에 드는 농지가 있고 경치도 좋다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요게 계약하시는 것과 이제 체류용 쉼터가 들어가는 거는 조건이 조금 틀립니다. 일단 체류용 쉼터는 가설 건축물이라 해서 임시 숙소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땅들도 있거든요. 그린벨트 지역이나 도로가 어려운 지역들, 그런데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 지번을 가지고 군청 가서 설치가 가능한지를 먼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농지냐 아니냐보다 실제로 이 땅에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쉼터를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부분이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가능해도 현장에서는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지도상에 길이 있어도 실제로는 길이 좁거나 긋고 보이길 경우, 또 전선이나 나무 이런 게 공간에 제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이 들어오면은 고객분들 주소지를 가지고 항공 촬영된 내역을 보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현장 답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류용 쉼터에서는 잠도 잘 수 있으니까 농사를 짓지 않고 별장처럼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체류용 쉼터라는 것은 농사 짓는 분도 있지만 도시의 산업분들이 주말에 체험을 하고 만들어둔 제도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내가 쓸 수 있는 공간 한 20여 평 외에는 전체를 농사를 져야만 합니다. 별장으로 쓰기는 힘들지만 이 작은 공간에서 아기자기하게 농사 져가면서 생활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럼 체류하면서 잠도 자고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세컨하우스나 별장 용도로만 사용하는 건 안 된다는 거네요. 예, 체류용 쉼터나 농막은 기본은 농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쉼터가 약 10평이면 땅은 작은 텃밭 정도로 가꿀 수 있는 20평이나 30평 정도면 충분할까요? 지금의 이제 법률을 보면 저희가 놓을 수 있는 이제 건물 33제곱미터, 그 다음에 데크도 좀 놓을 수 있습니다. 데크는 대략 15제곱미터에서 17제곱미터고, 주차장 공간도 하나 있는데 13.5제곱미터, 정화조도 10제곱미터. 내가 쓰는 그 공간에 2배 이상의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20평 정도의 내가 쓰고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40평 정도의 농사를 지을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은 최소한의 기준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66평에서 70평 정도의 땅이 있으면 놓을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쉼터만 아니라 데크, 정화조, 주차장, 농사지을 공간까지 함께 봐야 하는군요. 그렇다면 조 이사님, 한 70평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면적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70평이라도 땅의 모양이 너무 반듯하거나 폭이 좁거나 경사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정화조, 주차 공간 이런 게 배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창녕에서 33평을 가지고 쉼터를 놓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인데 요즘은 정화조나 데크 이런 거 없이 그렇게 10평이 20평의 농사를 짓기로 하고 10평을 내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아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궁금해하시고 모르시는 고객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토지가 남편 이름으로도 10평이 있고 아내 이름으로도 10평을 설치하면 한 가족이 총 20평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진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이 쉼터는 이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어디에 땅이 있든 70밖에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와 저 두 개를 놓는 게 아니라 와이프가 저가 하나인데 그게 전국으로 이제 모든 걸 포함해서 오고요. 대신 제가 경기도에 쉼터를 하나 놨다. 대신 충청도에다가 농막은 놓을 수 있습니다. 농막은 어느 지역이거나 이수거리 이상이 되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농막은 가능하지만 쉼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쉼터는 한 필지당 10평이 아니라 한 세대가 전국에서 합해서 약 10평까지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사님, 이미 6평 농막이 있는데 그 옆에 10평 체류형 쉼터를 하나 더 놓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같은 토지에 10평의 쉼터와 6평의 농막을 같이 지원 못하고요. 쉼터와 농막을 합쳐서 10평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존 농막을 무조건 남기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래된 농막은 단열이 부족할 수도 있고 비도 새고 바닥이나 분조가 약해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농막을 수리하는 비용이나 또 작은 쉼터를 추가하는 비용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철거한 후에 새로 설치하는 비용을 비교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폭이 4m 이상이어야 한다, 현황도로면 된다, 농로면 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어떤 길이 있어야 설치가 가능할까요? 도로 자체는 그냥 현황 도로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각 지자체에서 현황 도로를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또 차이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그냥 말하면 소방차나 화재가 났을 때 혹은 누군가 다쳤을 때 위급한 상황에 119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 혹은 이제 구급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면 가능은 한데 지금 저희가 새로 바뀐 법 중에 상촌형 트레이닝 쉼터라는 게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상촌형 트레이닝 쉼터는 인도를 지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곳도 지금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근처에 가서 알아봐서 도로로 인정하거나 내가 사진을 찍어서 이걸 도로로 쓰겠다고 하면 현황도로 기준으로 해서 2m 80 이상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도로가 인정이 됐다면 이동식 주택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용차가 들어가도 대형 운송 차량이 커브길을 돌지 못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낮은 전선이나 나무까지 교량, 경사 때문에 통과하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도로폭, 커브, 경사, 전선, 나무 여러 가지 요인들을 확인한 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승용차가 들어간다고 이동식 주택도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건 꼭 확인해야겠 되겠대요. 네, 맞습니다. 땅 바로 옆에 전봇대가 있고 쉼터 안에 화장실까지 있다면 전기와 화장실 문제는 해결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시스코 의사는 해결됐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땅 쪽에 전부 상태가 있다면 거기서 바로 따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정화조도 실제로 정화조 라인이 지나간다면 이 농막에는 직관 연결을 잘 못하게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묻으시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 이사님은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정화조를 묻을 공간과 부착이 가능한지 집에서 정화조까지의 발발의 높이 차이가 나오는지 관리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있습니다. 전기나 전봇대가 가까워 보여도 실제 연결 위치와 거리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공사비가 있네요. 그러면 땅값만 싸다고 좋은 땅은 아니겠네요. 토지마다 실제 집을 설치하는 위치나 사용처 등 초비용들을 봐야 되는데요. 실제 저희 건물을 한 채를 해서 농막형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4,2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안 시설도 땅마다 틀리지만 작게는 1,000만 원, 많게는 한 1,600, 700만 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땅을 사지 않았어요. 올해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어떤 순서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토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이 부대 시설들, 쉼터와 주차장, 정화조들이 배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인지 도로가 그만큼 좀 확보가 될 수 있는 도로라면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땅을 먼저 사는 게 아니라 땅을 먼저 확인부터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조 회사님께서는 현장에서 2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첫째는 이동식주택을 실은 운송차량이 실제로 진입할 수 있는지 여부, 두 번째는 크레인이 원하는 위치에 집을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토지를 계획하기 전에 현장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고객과 상담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고객님들이 여기 들어오셔서 상납까지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제가 땅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임야인지 농지인지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 도로 현황 상태를 보거든요. 우리나라가 참 잘 돼 있는 게 앱으로 들어가시면 도로 폭과 들어간 나무, 전기선,
혹은 뭐 주대나 이렇게 들을 보고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가장 먼저 하는 게 저희 그 크레인 사입한테 부탁을 해서 답사를 먼저 하고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못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예, 진짜 들어갈 수가 없다 했을 때는 건물을 좀 바꾸시는 거를 요청드리다가 아니면 계약금 자체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님께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팁을 드린다면 이 땅을 구매하시기 전인 분들은 한 번 정도 그 땅을 보시고 저희를 방문해 주시면 도로나 이런 것들을 봐줄 수 있고요. 땅을 구매하신 분이라면은 설치 일정이 바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계약을 하시고 한 2달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허가도 받으셔서 정화조나 수도 신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와서 계약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방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시공부터 설치까지 완벽하게 또 AS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체류형 쉼터는 땅부터 사는 것이 아니라 설치할 수 있는 땅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별빛 안의 이동주택을 알아보셨다면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겁니다. 5천채 계약 정말 가능한가? 주택을 빠르게 많이 만들면 품질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다음 편에서는 실제 제작 현장으로 들어가 골조부터 단열, 창고, 품질 관리, 운송과 설치 과정까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빛 안의 이동주택이었습니다.